경향신문 아니 경향신문 아니죠. 한국일보죠. 한국일보 36.5도씨 이게 이제 계속 이거 아침에 보다 보니까요 각 코너의 특징들이 좀 보여요. 저는 몇 번 했었던 것 같은데 이 한국일보 36.5도씨 글이 좀 좋은 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취지도 좋아요. 그전엔 이거 작은 글씨 앞에 잘 안 봤는데 오늘 봤어요. 한국일보 중견 기자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표현 좋죠. 그죠? 한쪽이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국일보가 어떤 중도 매체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사람의 온기 36.5도죠. 체온이 36.5도로 써내려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예, 다시 봤어요. 이 글 읽고 나서 앞에 이 조그만 글을 보니까 그게 끄덕끄덕해지더라고요. 상당히 좀 뭐랄까 사람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는 글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 그리고 이 글도 조아름 기자 표현이 참 보석 같은 표현들이 좀 몇 개 보이더라고요. 예. 자, 폭염주의보가 떨어져도 주의해야 할 게 없다. 누가? 주어 빠졌죠? 바로 나예요, 나. 이 글 쓴 조아름, 셀프, 조아름이. 나 조아름은 주의할 거 없어. 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절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일하니까 나는 사무직이다. 나는 가수다가 아니라 나는 사무직이다. 폭염 경보가 또도 걱정 없다. 에어컨 돌리는 것만인데, 그죠? 자, 냉방병이란 재밌는 표현입니다. 냉방병이라는 번거로운 질환. 왜 번거로운을 썼을까요? 이 번거롭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냉방병은 치명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냥 감기예요, 감기. 냉방병 걸려서 죽진 않아요. 폭염에 일사병 걸려서 사람이 죽을 수 있지만 냉방병 걸려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번거로운이란 게 뭐냐면 그냥 좀 귀찮을 뿐이에요, 그냥. 약 먹어야 되니까. 병원 가야 되니까. 그냥 번거로운. 이게 번거롭다는 것 자체가 치명적이지 않다는 뜻을 하는 거고 뒤에 나는 온열 질환하고 대비되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 많이 쐬서 죽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 냉병병이라니 번거로운 질환에 시달리면 시달렸지 폭염에 구역질 해본 기억이 없다. 구역질도 참 좋은 표현입니다. 예, 구역질이라는 것도 보기 힘든 표현들이 참 좋은 표현이거든요. 기억이 없다. 여기서 또 나오죠. 나의 밥벌이는 이런 문장은요. 진짜 이거 별 5개짜리입니다. 나의 밥벌이는 기후와 별개로 돌아간다. 저만 그렇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좋은 문장 보면 진짜 시선을 떼지를 못해요. 한동안 눈이 다음으로 안 넘어갑니다. 와, 이런 표현도 쓰는구나. 그렇지 않나요? 나의 밥벌이는 기후와 별개로 돌아간다. 뭐 어서 다른 사람이 쓴 걸 인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나의 밥벌이는 기후와 별개로 돌아간다. 자, 그 다음 문장도 좋아요. 왜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바깥에서 이제 현장 일하시는 분들이죠. 노동의 현장에서 얼굴 위로 흐르는 땀을 수시로 닦아내거나 겨울 복판의 추위를 온몸으로 맞아가며 일당을 챙길 일 없다는 뜻이다. 굉장히 좋은 문장인 게 왜냐면요. 한여름의 반대말이 우리 뭘까요? 그냥 한겨울이죠. 근데 한여름 노동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한겨울이라는 표현을 피해갔어요. 어떻게? 겨울 복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겨울 복판. 한여름 보통 사람 글 쓰면요. 한여름 저도 그랬을 거예요. 한여름 한겨울 대신에 뭐가 좋을까 고민할 거예요. 겨울 복판이라는 표현은 저도 빨리 생각 못했을 것 같습니다. 겨울 복판. 그러니까 동어 반복을 피하면서 다른 표현을 갖다가 참신한 표현을 가져오는 게 이런 게 정말 디테일이 강한 글쓰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자기는 사무직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일용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노가다 뭐 이제 이런 분들 일당 여기는 그래서 일당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일당으로 일을 받아가시는 분들 물론 이제 일당 받아가지고 돈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연예인들이나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일당 받는 분들이 일용직 노동자가 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죠. 이게 첫 단락부터 굉장히 임팩트 있게 들어가줬어요. 또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가 보여요. 이런 글이 좋아요. 첫 단락을 읽어봤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거니 이게 대충 보이잖아요. 그죠? 예. 제목도 잘 지었어요.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한 죄. 이게 죄니? 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죄 대가로 뭘 받죠, 이분들은? 죄를 안 졌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한 게 뭐가 죄예요?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일해서 돈을 번 건데. 절대 죄진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은 죄 아닌 죄를 짓고 죽음까지 이룰 수도 있다는 게 참 사람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글이라서 제가 골라봤고요. 자, 그다음 이 한 개그맨 찾아보셨습니까? 예, 박명수입니다. 박명수. 예. 공부 안 하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한다. 물론 개그맨이니까 웃자고 얘기한 거겠죠. 그리고 나름 웃자고 얘기하면서 뼈있는 얘기를 한 건데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나처럼 이라는 거. 이제 나처럼을 붙였기 때문에 이거 면피된 겁니다. 자기도 뭐 그렇다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뭐 연예인도 뭐 여름에 더울 때 밖에서 카메라 밑에서 촬영해야 되고 겨울에 또 추울 때 뭐 무한도전 녹화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라서 그랬나 봐요. 나처럼이라고 했는데 근데 어쨌건 박명수는 돈 잘 벌죠. 자, 그 다음 편도 좋아요. 성적과 공부 얘기를 했잖아요. 성적과 건강에 대한 권리잖아요. 성적하고 건강에 대한 권리를 엮어버리는 잔인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잔인한 문장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이 왜 좋냐면요. 딱 잔인한 문장이라고 비난을 했어. 근데 비난을 했지만, 비난은 나도 할 말 없는 입장이야. 그래서 하지만 고백하건대 자기 고백 성사를 합니다. 고해를 합니다. 나도
기후 안전지대 참 좋은 표현들이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기후 안전지대. 밖이 춥거나 덥거나 나는 사무실에서 그냥 냉온풍기 틀고 냉방기 틀고 온풍기 틀고 일하니까 일터로 삼은 이후 남모를 안도감과 묘한 우월감을 느낀 적이 없지 않았다.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보면 내가 편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심을 하고 안도하고 나름 그 어떤 뭐 그래도 뭐 화이트 칼라로서의 한국일보 기자면은 뭐 취직 잘한 거죠. 우월감을 느낀 적이 없지 않았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런 건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에요. 요즘도 그런 거 나오는데 이제 초년 기자들이 주로 이런 거 합니다. 이제 체험 막 하는 거, 예. 쪽방촌 여름나기 막 일주일 살기 막 이런 거 하죠. 예. 매년 등장을 해요. 각 언론사마다. 제가 쪽방촌 여름나기 기사하면 진짜 거짓말 한 50개 본 것 같아요. 잠깐의 모도에도 빨리 끝내고 가서 그냥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때리고 싶다 이런 생각했겠죠. 좀 고백을 한 거예요. 내 노동의 결과물은 결국 책상 머리에서 방 안에서 나왔으므로 참 좋은 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폭염이 왔다. 매년 되풀이 되죠. 온종일 뙤약볕을 온몸으로 떠안거나 우리가 떠안는다는 건 보통 이렇게 유형물을 떠안잖아요. 뭐 짐을 끌어안다, 아기를 안다. 근데 뙤약볕을 끌어안는다는 표현 쓴 거 자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뙤약볕은 형체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안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뙤약볕을 몸으로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몸으로 받는다. 근데 끌어안는다, 떠안는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게 상당히 좋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좀비 또 나와요. 자, 분명 실내인데도 30도가 넘는 이런 데 꽤 많습니다. 갑자기 저는 그런 게 생각나는 게 예를 들면 학교 급식소 같은 데 있잖아요. 학교 급식소 조리하시는 분들은요. 거기는 불 켜고 일을 해야 되니까 진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대요. 자, 온도를 삼킨대요. 온도를 삼킨답니다. 음식을 삼키는 게 아니라 그 온도를 삼킨다는 표현도 정말 참신한 표현. 이런 표현은 참 좋습니다. 노동자들이 주저앉기 시작한 시간이 왔다는 거죠. 시간. 점. 지금 여름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기후변화로 더 심해졌어요. 자, 고용노동부 중요한 게 이게 환경부 아닙니다. 기상청 아니에요. 환경부도 아니고 기상청도 아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나와 있어요. 바로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로서 이제 공고사항인데 폭염특보 발령하면은 10분, 15분 규칙적으로 쉬어야 된다. 무더운 시간대 절대 작업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 이제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쉬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화가 아니죠. 또 쉬었다가 큰일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빨리 하고 할 때 빨리 하고 끝내자. 그러다가 이제 반일하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사고 많죠. 이거 보면 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닌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무직인데 이게 전화 상담원 분들 있잖아요. 이거 몇 번 뉴스 나와서 보셨을 텐데 이분들이 아 직업병으로 방광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제때 화장실 못 가니까 화장실 갈 때 그 옛날에 그 폭로 기사 같은 것도 나왔어요. 이제 쉽게 매니저 이제 그 관리자 역할 하는 사람이 초스촉 앉아가지고 이렇게 세는 거예요. 너 화장실 몇 초 갔다 와서 몇 초 갔다 와서 다 그 카운트까지 하고 있고 뭐 쉽게 하면 단톡에서 사람 쫑코 주고 이거 못됐죠. 그래서 화장실 제때 못 가서 방광염 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제 좀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이번에 제가 4월달에 유럽을 갔을 때 유럽에서 이제 유럽 대륙내에서 버스로 이동을 하거든요. 버스 기사가 바뀌어요. 중간에 두 번인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데 알죠? 유럽은요 일정 시간 하루에 일정 시간 주당 일정 시간 그리고 연속해서 며칠 이상 운전하면 안 된다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 기록이 남아가지고 다 뭐 전송이 됐는지 모니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기면 벌금을 엄청나게 문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사들이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딱 그 노동 시간을 갖다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루 근로 시간도 규제를 하지만 갈 때 그랬죠. 기사 바뀌었죠. 중간에 바뀌는 거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운전하면 그냥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그 근로자 안전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강한 나라.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게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나왔죠. 굉장히 안타까운 이 사진이죠.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좀 안타깝죠. 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실효주장 시간당 카트 200개. 이게 제가 얼추 생각해봤거든요. 시간당 카트 200개 이거 참 이게 200개가 한 번에 한 개씩 이렇게 해서 옮긴 게 아니라 이게 쌓여있는 카트 200개인 거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기사는 솔직히 안 찾아봤지만요. 제가 자 이거 좀 이럴 때 하나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쓰러졌다죠. 쓰러졌다가 아니라 쓰러졌다. 쓰러졌다고 쓰러졌다 차이 찾아보셨어요 혹시?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거 하면 저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된소리가 들어가면 좀 강한 표현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쓰러졌다 약한 표현이 저는 쓰러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 쓰러졌다는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쓰러졌다는 희미해지면서 사라져 없어지는 거. 이게 희미해지면서 사라져 없어지는 거. 쓰러졌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자주 하는 자빠졌다 넘어졌다 이거고. 그러니까 쓰러졌다는 넘어졌다 자빠졌다가 아닌 거예요. 쓰러졌다는
희미해지면서 사라져. 이것도 그러니까 더 슬픈 표현인 거예요. 청년이 쓰러진 게 아니라 사망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희미하게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 글이 여러 가지로 저는 상당히 좀 배울 점이 많은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쓰러진 거예요. 희미해지면서 사라져 없어져 버린 거죠. 좀 슬픈 표현이죠. 주차자 이거 경험해 보셨죠? 마트 주차장 장난 아닙니다. 예. 주차하고 나서 에어컨 바람 쐬러 들어가기 전에 진짜 공기도 안 좋고 여름에 진짜 숨 못 쉬죠. 예, 그게 맞죠. 우리 모두가 여기 나오죠. 우리 모두 다 가봐서 안다. 예. 근데 그게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 잘 안 지켜지고 있죠.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는 잘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폭염이 살인 무기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온열 질환 뭐 열사병, 일사병만 있는 줄 알았는데 종류만 더 7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또 공식이에요.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잘하고 있는 케이스를 하나 가지고 와야죠. 공식입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은 미국이 됐건 뭐 유럽이 됐건 선진 사례 하나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당연히 글 쓴 분은 찾아봤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자, 이 표기법은요 우리랑 똑같죠. 루벤 가이고 애리조나 민주당. 자, 우리 뭐뭐뭐 가선고구 나선고구 땡땡당 똑같아요. 예,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하원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면 이렇게 말했다. 뭐 자, 그래서 뉴욕 타임스도 폭염을 갖다가 폭염은 이것도 참 그렇네요. 상처는 안 난 게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는 그냥 사람 날아가고 뭐 집 부서지고 상처가 물리적으로 남지만 이런 물리적인 상처는 없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 하고 있나? 이게 바로 결론이야. 우리는 뭘 하고 있나? 우리는 뭘 하고 있나? 탄식인 거죠.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도 해야 된다. 반어적으로 우리는 뭘 하고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자, 당연히 노숙자 독거노인들한테는 폭염과 한파가 정말 가혹한 재난이다. 폭염 사회를 쓴 뭐 교수의 책에 나온 글인가 봐요. 일갈. 자주는 안 쓰지만 씁니다. 일갈이 뭐냐면요. 한번 버럭하는 게 일갈이에요. 앞에 나온 박명수가 버럭명수라고 하잖아요. 버럭버럭 한다고. 예, 그래서 아무튼 일갈. 한 일자의 갈자가 소리 지르다 갈자예요. 소리 지르다 갈자. 한번 소리 뻑 지르는 거예요. 예. 소리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어떤 주장이나 이런 걸 갖다 일갈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좋은 편이에요. 이제 인용한 거죠. 우리는 목숨을 걸고 폭염을 무시하고 있다. 이것도. 자, 우리가 폭염을 갖다 가볍게 보기 때문에 많은 인명이 희생된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폭염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 공동체가 목숨을 걸고 폭염을 무시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폭염을 갖다가 우리가 소홀하게 대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갖다가 목숨을 걸고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것도 참신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 자, 폭염으로 많은 사망자를 낸 지역 거주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쪽방촌이나 이런 데겠죠. 특별히 좀 이제 저소득층이 많이 사시는 분들에서 폭염 사망자 나오니까 강남에서는 절대 폭염 사망자 안 나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예. 물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요. 어쨌건 주거 환경이 열악하신 저소득층들한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자, 이분들은 유독 더위에 취약했던 게 아니다. 그분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잘못이라는 거죠. 공동체가 방치했을 뿐이다. 그래서 참 함께 살아가는 의미, 사람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는 글인 것 같고 구성도 정말 훌륭하고요. 좋은 표현도 정말 보석 같은 표현들이 많은 글이란 것 같아가지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상입니다.